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월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들어오기 전에 네. 김홍걸 의장과 인터뷰했는데 네네. 우리 정 기자에게 김홍일 전 의원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뭐랄까 하여튼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예. 네. 아들이자 동지였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이제 좀 풍채가 좋은 걸로 알고 예. 있었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때 나타난 모습에 좀, 네, 저도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김근대 의장도 그렇고, 김홍일 의원도 그렇고, 결국은 고문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네.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사당이 패스트 트랙에 합의했어요? 네. 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제 그리고 개혁법안 이제 공수처죠. 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을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어요. 이게 작년 연말부터 논의가 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일단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그리고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예. 이 문제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관련된 예.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게 특히 이 바른미래당에서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 기소권을 부여하는데 반대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예. 어느 정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의를 좀 나누었다. 이게 뭐냐면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고위직에 한해서만 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혔었거든요. 예. 근데 또 여기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좀 아무래도 이번 국회에서는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데다가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상황상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이런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부분 기소권 부여에 동의함으로써 예. 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수처 문제였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수정 제안을 한 거고 기소권을 빼자. 네.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기소권을 빼면은 그 공수처 의미가 없다. 네, 반대했다가 그렇죠. 이제 양보해서 된 건데 그런데 여전히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예. 찬성을 하고 예.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반대를 한다라고 예. 하는데 예. 이게 내일 4당 모두 의원총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아마 오늘 합의안을 두고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른 정당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바른미래당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데 통과를 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내일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의회의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서서 이 4월 국회 합의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였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을 이유로 이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를 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 4월 국회가 좀 불투명해지지 않나, 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유한국당 원래 반대를 했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말 장애 집회까지 했거든요. 네. 아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했을 텐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패스트 트랙까지 문제가 덮어져서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줘야 일정이라도 나올 텐데 지금 임시국회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 원외투쟁이라는 게 나가서 처음에는 이게 집회도 하고 하는데 예. 점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예. 또 의원들이 또 총선을 앞두고 국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예산안 관련해서 좀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기 예. 때문이기도 한데 좀 그래서 좀 계속해서 보이콧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렵지 네. 않네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열었고 장애 집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근데 여기서 색깔 공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뭐 지난주 토요일에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를 한다면서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이 황교안 대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제 장애 집회가 열린 셈이죠. 그리고 어제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대대적으로, 친박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는데, 이 자유한국당 자체 추산으로 한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고, 뭐 저도 가서 봤는데 실제로 꽤 많이 모이긴 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뭐 2만 명까지는 안 되는 거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좀 강경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 색깔론은 물론이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까지 좀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또 지칭을 했고요. 이 박근혜 전 대표가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뭐 끝끝내 가둬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종북 외교, 뭐 좌파 독재 이런 구호가 나왔고 또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천국을 만들어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그 색깔론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던 보수 정당이었었는데 네네. 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때요? 이게 뭐 언론들이 뭐 자유한국당 내부를 취재한 보도를 보면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갈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박계에서는 뭐 황교안 대표가 뭐 기존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반면에 뭐 비박계에서는 이 철진한 박근혜 타령으로는 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자유한국당이 뭐 꽤나 많은 인력을 동원한 걸로 좀 봤을 때는 일단 황교안 대표가 뭐 어느 정도 당내를 정리를 한 것 같다. 좀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좀 구구적인 발언 이런 거를 하면서도 이 정작 손에는 태극기 같은 거를 들진 않았어요. 태극기를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일단 뭐 친박 세력을 좀 하나로 묶고 좀 이후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 하는 걸 보면서 좀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행보를 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강력 유감을 표현하면서 네.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야당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다시 그런 발언을 하면 뭐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뭐 홍영표 대표도 그렇고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냥 황교안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좀 성토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뭐 당대표가 장외 집회에 나가서 이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막말을 했는데 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황교안 대표도 본인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발언이겠죠.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즉흥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들의 징계. 일단 유가족들이 차명진 전 의원을 고발했다고 해요. 네, 오전에 이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이 차명진 전 의원을 유가족들이 고소를 했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이 유가족들과 4.16 연대는 이 차명진 전 의원은 이 본인의 SNS에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이 폐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라면서 이 모욕적인 글의 내용 등 폐륜적인 행태는 명백한 범죄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소고발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뭐 사자 명예훼손 이런 겁니까? 뭐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은 아니고 모욕죄로 걸었습니다. 모욕죄? 네네.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대한 의원들에 대해서 자체 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이제 각계각층의 지적들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세월호 망언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황교안 대표도 나름 또 고민에 들어갈 것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지난 금요일에 이 5.18 관련 망언자들에 대한 이 징계를 내리면서 이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망언을 한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올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5.18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봤을 때는 좀 이번에도 좀 경고나 뭐 이런 당원권 몇 개월 정지 같은 좀 경징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당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자유한국당에서 별도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꺼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일부에서 김홍걸 의장 인터뷰했었는데 정치권도 김홍일 전 의원 별세에 추모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추모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각 당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김홍일 전 의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서 이 김홍일 전 의원의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생전 의정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시는 많은 국민이 크게 안타까워할 것이다라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시대와 역사를 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여정을 같이 한 아들이자 동반자로서 김홍일 전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애도를 했습니다. 이 장례에는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고요. 내일 발인을 하고 장지는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예. 아직 이희호 여사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던데. 네. 그 김홍걸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아무래도 알게 되면 또 지금 몸도 편찮았는데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겠죠. 네. 워낙 뭐 고령이신데다가 이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도 좀 퇴원을 하기는 어렵고 병원에서 좀 지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예. 나왔다고 합니다. 뭐 워낙 알려진 사실이고 또 언론에 다 보도된 사실입니다만은 그 김홍일 전 의원이 친자식은 아니죠. 하지만은 네네. 정말 친자식처럼 잘 키워서 네. 소식을 들으면 정말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안 알린 건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네.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애국지사의 유해, 송환, 또 그런 일을 했고, 유해가 네네. 송환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애국지사 유해 봉안식이 열렸는데, 카자흐스탄 뭐 수도 누르술탄 공항에서 열렸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봉안식을 주관을 했습니다. 이 봉안된 두 애국지사의 성함은 개봉우, 황운정 선생입니다. 예. 각자의 배우자까지 총 4분이 네, 예. 고국에 돌아오셨는데 이 개봉우 선생님은 1880년 이 함경북도 영흥에서 태어나서 1908년 이 동경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에 들어가서 계몽운동에 참여를 하셨고요. 이 국내에서도 신민의 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이 나라를 잃은 뒤에는 북한도로 가서 이동희 선생과 함께 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이후에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뒤에는 이 민족 교육에 전념을 하시며 뭐 조선 문법, 조선 역사 같은 서적을 남기셨습니다. 황운정 선생은 1899년 이 함경북도 온성에서 태어나서 생전에 함경북도 옹성과 이 종성 일대에서 열린 3.1운동에 참가를 하셨고요. 이 체포를 피해서 1920년 중국 길림성으로 가셨고 이후에 1922년까지 러시아 연해주에서 이 무장부대의 일원으로서 일본 군과의 이 전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서 이 네 분을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뭐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예. 길이다. 네, 독립운동가 한 번 한 번 기억하는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지자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뭐 정부가 예.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네. 그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이제 북한이고 네네. 북한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모셔오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남북이 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북미 관계가 좀 경색되기 전에는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좀 공동 발굴하고 함께 했었죠. 예, 예. 좀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겠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좀 빨리 남북 대화가 좀 잘 돼서 네, 아직 못 돌아오신 분들이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반도를 떠나서 만주에서 또 러시아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스탈린은 왜 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답니까? 그렇게요. 독재자 스탈린. 네. 이게 강제 이주라고 해서 네. 그냥 뭐 이사시센터 불러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냥 거기 그냥
예.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예. 기차를 태워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내려둔 건데 예. 네 정말 모진 고초를 겪었었죠.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그냥 그 극장에 수위를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북한과 잘 이야기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북한에 있던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셔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홍범도 장군의 직계 후손이 남아있질 않아서 네. 그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오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예. 네, 그 후손들이 좀 남아 있는 예. 상황이어서 좀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던데. 네. 이인영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내달 8일 예정돼 있는데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경선 공고가 나오고 30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정청당이 아니라 당정청의 관계가 되도록 당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은 원내대표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몇 번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나갔는데, 네. 예. 근데 벌써부터 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좀 과열 분위기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일단 이번에 거론되는 후보들이 한 3명 정도인데 예. 삼선 의원이죠. 이 김태년 의원이 있고 예.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번에 출마한 이인영 의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좀 과열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이 내년 총선 정도까지 아하. 좀 당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좀 정치적 무게감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찬 대표와 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그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인영 의원은 이제 이인영 의원과 이제 노웅래 의원은 좀 다른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알려져 예. 있습니다. 3명이 유력한데 또 언론에서는 또 나누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친문, 범문, 비문 이렇게 이런 대결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글쎄요. 이 네이밍이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내 선거 오면은 그 주류인 친문이 다 이겼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될까요? 어때요? 글쎄요. 어쨌든 김태년 의원 그리고 이인영 의원의 사실상 2파전이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반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좀 상황이기 그래서 때문에. 진짜 친문과 범문이라고. 네, 좀 애매합니다. 예. 야당 얘기 해볼까요? 네. 최근 안철수 대표의 근황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혼돈의 카오스 상황이어서. 예. 근데 안철수 대표의 근황이 갑자기 전해져 왔어요.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한 네티즌이 이 트위터에 안철수 전 의원의 이 마라톤 대회 완주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완주 메달을 이제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장면인데 이게 참 한 네티즌의 사진 게재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려져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측근을 통해서 조금씩 정치적인 발언도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내에 친한계라고 불리는 한 의원이 노컷뉴스에서 안철수 전 의원한테 문자를 받았다. 본인이 멀리 있어서 도움이 못 돼 미안한데 이태규 의원과 잘 상의해라 이런 내용의 바이버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태규 의원은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손학규 대표의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안철수 대표의 뜻 아닌가 그런 대리로 그렇게 전달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라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 바른미래당 통합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총선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귀는 할 거 아닙니까? 정치권으로? 네, 그렇죠.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총선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총선 전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면은 포지셔닝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네. 본인이 만드는 또 합당한 바른미래당 내부가 지금 계속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돌아오기 전에 만일 바른미래당이 갈라지면 그때 또 어떻게 하겠느냐. 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바른당 출신들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뭐 합당을 한다든가. 네네. 또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합당을 한다든가.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좀 존재감을 드러냈던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좀 본인이 만든 당이 이렇게 좀 쉽게 좀 4분의 1 돼버리면 이 본인이 돌아와도 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 본인의 근황을 좀 알리고 조금 더 서두른다. 네, 좀 서둘렀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쨌든 네. 당대표 흔들기부터 계속해서 내부 분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네, 이 몇 주 전부터 계속 똑같은 상황인데 예. 물러나라는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라는 사람이 있고 손학규 대표는 안 물러난다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아도 이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서 이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한 90여 명이 모임을 갖고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고 또 이와 별개로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주 의원이 뭐 바른미래당 의총장에 들어가려다가 이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에 의해서 제지가 되고 뭐 소리를 지르던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지난 19일이죠. 그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뭐 한국당이 오라고 해야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한국당이 이제 콜만 주면 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어떤 차원이든 총선 전에는 정치권의 이합 집산, 정계 개편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총선을 앞두고 네. 지금 뭐 현재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냐 아니면 뭐 몇몇 정당이 좀 없어진 채로 선거를 치르냐 뭐 이 부분이 가장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복당을 추진했던 것 같았는데 실패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고. 네. 또 특히 뭐 과거에는 지도부 몇 명이서 복당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이 났는데 이제는 당원들의 눈치를 당연히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게다가 또 총선이 지금 1년도 안 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뭐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좀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네, 쉽게 좀 복당을 받아들이긴 좀 예. 어려운 그런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이긴 네. 뭐 작은 선거였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하고만 합쳐도 자력으로 또 네.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안철수, 손학규 다 함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대 총선처럼 21대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죠. 지켜보는 걸로. 이게 네.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TMI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